안녕하세요. 혹시 리모컨이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가지러 가기 귀찮았던 적 없으신가요? 있죠, 많죠.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게 되는 그런 순간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. 네네. 그럴 때마다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? 자책하고 노는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요. 이게 꼭 천성의 문제,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. 네,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 김경일 교수님 인터뷰 영상인데요. 여기 보면 뇌가 가장 스마트해지는 시간,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.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하기 싫은 일도 좀 더 쉽게 시작하는 그런 요령들, 되게 흥미로운 통찰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되게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. 네, 그래서 당신의 생산성을 좀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. 우선 그 게으름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. 김 교수님은 우리가 잘 못 움직이는 게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계기, 영어로는 트리거라고 하죠. 그걸 못 찾아서 일 때가 많다고 하세요. 계기요? 트리거? 네,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가 너무 막막해요. 그러면 자, 공부하자. 이게 아니라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책 표지를 한번 넘겨본다. 이렇게 아주 작은 첫 행동,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. 일단 시작만 하도록. 네, 맞아요. 일단 한번 해보기만 하자. 약간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죠, 나 자신을.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 계기가 잘 작동하는 최적의 시간이나 장소가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. 맞아요. 사람마다 다르다. 네. 김 교수님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시던데 연구실에선 논문이 잘 써지는데 칼럼 같은 거는 오히려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이랑 편하게 수다 떨고 나서야 잘 써진다고. 재밌네요. 장소랑 시간이 다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아침형 인간, 저녁형 인간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습관 차이가 아니라 진짜 생리적으로 존재하고 자기한테 맞는 그 최적 시간대에는 IQ 점수도 10점 이상 차이 날 수 있대요. 와, 10점이요? 진짜요? 네. 그만큼 뇌 기능이 달라진다는 어떤 강력한 증거인 거죠. 그래서 당신의 진짜 아침, 그러니까 뇌가 가장 명민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. 보통 잠에서 깨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라고 하니까요.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. 네. 그때 이제 중요한 생각이나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이 황금 시간대에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황금 시간대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네요.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. 김 교수님은 오전에, 그러니까 그 황금 시간대에는 깊은 사고나 결정을 하고 오후에는 좀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,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. 네, 뇌가 좀 지친 오후에는 오히려 그런 자동화된 일을 더 잘 처리한다, 이런 거죠. 맞아요. 저도 약간 뜨끔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막 이메일 확인부터 하고 그렇거든요. 많은 분들이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뇌의 중요한 에너지를 좀 낭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오전에 전술훈련처럼 좀 머리 쓰는 거 하고 오후에는 타격 연습 같은 반복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. 딱 그거랑 같은 논리인가 봐요. 정확합니다. 그렇게 최적의 시간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시간을 잘 쓸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번 주에 3차 방정식 끝내기. 이건 목표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목표랑 계획은 다르다. 네, 실행 가능한 계획은 훨씬 잘게 쪼개져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오늘 오전 9시에 연습 문제 첫 페이지 보기. 이런 식으로요. 페이지 단위, 분 단위로요? 네, 맞아요. 특히 시작하는 부분을 그렇게 잘게 나누면 약간 게임 퀘스트 깨는 것처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대요. 아하. 그 원고지에 글 쓰면 A4용지보다 첫 페이지를 빨리 채우니까 시작하기 쉽다는 비유도 드시던데 딱 그런 거죠. 첫 단계를 쉽게 넘는 경험,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되게 구체적이네요. 이런 단계적인 실행력도 중요한데 또 장기적인 동기부여 방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. 네, 장기 목표. 35살까지 35평 아파트 마련하기. 같이 명사나 숫자로 딱 정해놓는 목표 있잖아요. 이건 현실에서 변수가 생기면 너무 쉽게 좌절하게 된대요. 그렇죠.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이번 생은 망했어. 이렇게 되기 쉽죠. 맞아요. 포기하기 쉬운데 대신에 40살에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거야. 이런 식으로 동사형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좋다고 해요.
동사형 목표. 네, 그러면 상황 변화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른 길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. 내 적성이나 강점이 뭐 의사 같은 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행위, 뭔가를 분석하는 행위 같은 동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아, 되게 중요한 지적이네요.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. 그럼 일이 좀 재미없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. 사실 우리 뇌는 일이나 공부 자체를 막 즐겁게 느끼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게임처럼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거기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. 아, 성장감. 네. 그래서 만약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좀 지루하다, 재미없다 느껴지면 어쩌면 그건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지루함이 전문가의 신호다. 네.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그 일을 되게 잘하지만 더 이상 거기서 기쁨을 못 느끼는 상태, 뭐 이런 정의도 있으니까요. 이럴 때 무작정 뭐 이직 같은 큰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혹시 직무를 좀 바꿔보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제안하세요. 작은 변화부터. 네. 예를 들어 투수가 타자로 전향해서 성공하는 경우처럼 의외의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, 새로운 재미를 또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오늘 김경일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생산성이나 만족감을 높이는 열쇠가 뭐 거창한 의지력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시간,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고 목표를 아주 짧게 쪼개서 실행하고 또 미래를 좀 유연하게 보는 거,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. 맞아요. 생각보다 되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. 네, 정말 작은 행동의 계기를 만들고 당신의 뇌가 가장 빛나는 그 황금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당신의 열정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한번 찾아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부분은 뭐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어쩌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기준이나 성실함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당신만의 속도,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,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생산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나만의 속도와 방식. 네. 당신의 잠재력을 정말 온전히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최적 루틴, 그리고 가슴 뛰게 하는 동사형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